반갑습니다. 제가 그 영등포구 단산동에 있는 더나은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자리는 솔직히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 또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길래 좀 주저는 했는데 학교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선배님들이 있는데 당연히 제가 가서 알 주변이 있든 없든 간에 그리고 어떤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돌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많이 부족하더라도 간단하게 제가 저의 살아온 길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우리 동문 선교회, 철선교회 나와서 간증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아둘람 동굴에 모인 상처받은 사람들, 빚진 자들, 또 원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런 시선을 돌릴 수 있게, 주님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용산 철도고등학교 내에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제가 힘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증이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용산 철도고등학교 교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알리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 다짐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말씀을 전하신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1년 후배 그리고 철도고등학교의 마지막 졸업생입니다. 업무과를 나왔고요. 태어난 곳은 저 전라남도 나주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선배님들 동문분들이 그렇겠지만 다들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교 진학이 좀 쉽지 않고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7살 때 저희 3남매인데 형하고 저하고 외동생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같이 해서 일찌감치 73년도에 저기 지금은 이제 광명시라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시흥군 서면 철산리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제 구로공단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셨고 저는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다니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또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그때 이제 진학할 때쯤에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고 우리 형은 또 3년 터울로서 대학을 진학해야 될 그 상황인데 어머님의 그 병환이 이제 굉장히 좀 위중하셔서 아버지께서 이제 특별히 어떻게 아들들을 학교를 더 이상 학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해서 딱 지정을 해주셨어요. 저는 철도고등학교를 가라. 그리고 형 보고는 이제 경찰대학을 가라. 그리고 떨어지면은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같이 이제 공단으로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해서 다행스럽게 이제 저는 철도고등학교를 들어왔고 형은 이제 경찰대를 진학을 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늘 아버님의 생각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죠. 좀 자랑 같지만 성격이 형보다는 더 이렇게 좋고 그런 친구가 인문계고등학교 못 보내고 철도고등학교를 보낸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초임 발령지가 경춘선 가평역이었는데 거기 있다가 딱 1년 만에 제가 이제 청량리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연무과 선배님도 계시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작업복 입고 그 다음에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난방이 제대로 됩니까? 이제 군에 있는 침묵 썩은 거 이런 것들 주워다가 떼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아버지께서 이제 방문을 하신 거죠. 방문했는데 둘째 아들이 그래서 국가공무원이라 해서 잘 좀 지낸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그냥 새카매하고 이렇게 있는 거니까 와가지고 그냥 저 얼굴 보시더만 그래
잘 지내다 하고서 이제 혀를 차시면서 이제 돌아가셨죠. 뭐 보나 안 보나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뭔가 마음이 좀 짠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여기 철도에 있는 모습들이 아버지한테는,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이게 항상 둘째 아들을 대학을 못 보낸 그 부모님의 가슴에 있는 못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대학을 진학할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량리역 앞에 지금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입시학원이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입학을 하면서 이제 입시학원을 다녔는데 삼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 진학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고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일부러 자원에서 이제 수색역 분해로 발령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선배님들 아시겠지만 이 수색역이라는 곳이 그때만 해도 정말 이렇게 열차를 타다가 뭐 횡령해가지고 뭐 이런 하여튼 사고 치신 분들이 징계받고 오는 곳이 이제 수색역 분해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왜 그걸 자원을 했냐면 거기에 이제 수송 입판 업무 하시는 분들이 다 그게 메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전반 후반 이게 나눠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은 힘들고 위험하지만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복직을 해서 바로 거기서 기차 타고 일 딱 끝나면은 바로 기차 타고 서울역까지 와가지고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대일학원, 단과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단과학원을 다니고 나서 91년도에 학력고사를 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홍익대 국어교육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이제 주간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의학,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86학번인데 구의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수색역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주간 대학을 다닌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그 교직 이수하고 나서 철도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교직까지 다 있어, 교생시설 다 끝나고 이제 해서 끝났는데 임용고사라고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이제 국어과 과목 그래도 이제 서울에서 선생님 하려고 이제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96년도에 떨어지고 나서 다시 97년도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구역장 시험이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의 길은 점점 멀어지는 그런 길을 걸어왔고, 그래서 이제 뭐 철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월 16일자로 이제 수도권 동부본부장을 끝으로 제가 이제 철도를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의 그 삶 자체를 너무나 치밀하게 준비를 해오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 교직을 이수하고 나서 전혀 이게 아무데도 이제 쓸모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동부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이 용산초등학교 교장 그 공모 그게 떴는데 알고 있냐고 저한테 그 본사에 있는 이제 인재경영 본부장께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리고 제가 뭐 그게 뭐 쉽게 될 일도 만무하고, 근데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이 가장 적격인 것 같다. 한번 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냈습니다. 근데 저 접수 마감 딱 일주일을 남겨두고, 근데 굉장히 서류가 많더라고요. 자기소개서가 4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4장, 그 다음에 학교 경영계획서를 20장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여튼 뭐 부랴부랴 작성을 해서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일단 이 학교에서 1차 평가를 합니다. 1차 평가가 서류가 20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없이 이렇게 큰 시청학실에 선생님들 한 40명,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한 40명을 모아놓고 한 15분 정도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있어요. 그 시험이 30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심층 면접이 이제 50점에서 그렇게 해서 1차 평가를 하는데 이제 3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3배수를 뽑혀서 이제
강북 삼성병원에 있는 그 서울시 교육청 가가지고 이제 다시 2차로 이제 신청 면접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최종적으로 선발이 돼서 지난 9월 1일부터 이쪽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일단 교직 이수한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철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직위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기조실에서 경영평가처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우리 계엄이 있을 때 12.3 때는 제가 우리 철도노조가 강성이기 때문에 그때 철도 노사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밤샘 교섭을 하고 있는 차에 계엄이 선포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원래 그날 모든 것을 다 타결하기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섭이 결렬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노동조합은 그때 그냥 정회를 하고서 11시쯤에 밤 11시에 정회를 하고서 다 노동조합은 많은 수가 이제 여의도로 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와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는데 이미 조합에서는 정치적인 판도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진행된다는 걸 판단을 하고 파업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업이 들어가서 여기 바로 길 건너에 보면은 용산역 옆에 철도회관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철도노조 이제 본조합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때 이제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 당대표로 있을 때 그 대표하고 당 정책위원장, 그 다음에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위원장 해서 그 당 수뇌부들이 한 10명 정도가 여기 와서 노동조합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복귀를 할 수 있게 이제 일단 포문을 열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하고 다시 제가 만나서 이제 36시간 이런 교섭 끝에 이제 파업은 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제가 요거 노사처장을 하면서 이제 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지혜를 주시지만 또 해야 될 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한양대에 있는 그 갈등 문제 연구소 가가지고 거기서도 제가 이제 갈등 관리를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2차 평가 교육청에 가가지고 심층 면접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그런 거예요. 딱 이렇게 가면은 휴대폰 다 뺏어버리고 화장실 갈 때도 이제 계속 한 사람이 1차 감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시계가 있고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25분 동안에 항하이를 여세요. 준비됐으면 열면은 그거 가지고 6문제가 있는데 그 6문제를 25분 동안에 어떻게 답변할 건지 쓰고 그리고 답변하는 거고. 이제 그게 심층 면접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선생님과 학부모 간에 법과 제도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지고 지속적으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다. 학교장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굉장히 좀 답이 없는 질문들인데, 그런 것들이 물론 저도 거기에 정답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갈등 관리 대학원 그때 배웠을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든가 그런 부분. 또 이제 제가 실은 저도 많이 가난에 대한 공통적인 아픔들은 다 여러 선배님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차치하더라도 제가 이제 직장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승진이 좀 빠른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영평가처장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정부 경영평가 공공기관 평가를 받게 되면 이제 제가 있을 때 B등급까지 잘 받았습니다. 우리 철도공사가 C등급 요즘에 받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할 정말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잘 열심히 하고 더 영전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자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동부본부 거기 처장으로 자천을 시키고 또 6개월 만에 다시 청량역장으로 자천을 시키고 다시 또 거기서 1년 반 청량역장에서 본사처장 했던 사람을 다시 본사부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게 뭐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표를 안 쓰고 다닐 수 있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때는 저도 그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굉장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기려고 제가 청량리역장 1년 반을 하는 동안에 집이 제가 아직도 철산동인데 철산동에서 청량리역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걸어서 출근했어요. 그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냥 옷만 챙겨 입고 나와가지고 하염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또 무선 이어폰으로 찬양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보내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근해서도 마음이 너무나 정처없고 안 잡혀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면서 함에도 잘 안 돼서 제가 늘 찬양 그때 막 들으면서 그 역사 주변을 또 순찰하고 이렇게 도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픔들이 저를 성숙하게 해온 것 같고요.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2주밖에 안 됐지만은 이제 학생이 지금 420명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60여 명, 그 다음에 행정실 직원 합치면 한 30명에서 교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있었던 이 철도공사의 어떤 기업 문화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틀린 교직 사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할 때 학생들한테 떡을 좀 돌리고 싶어서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제 저희 딸도 있으니까 물어봐서 꿀떡 이렇게 9개 하고 그다음 백설기에다 하트 이렇게 해서 딱 하나씩 개별 포장하고 예쁘게 포장하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길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김경재 드리면서 떡을 550개를 다 돌려서 학생들도 돌리고 선생님들도 돌리고 다 돌리는데 이거 돌리는데도 굉장히 많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 떡을 먹으면 아이들이 뭐 탈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선안으로도 뭐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분들이 나를 지금 뭔가 테스트하고 뭔가 교직 외에서 왔기 때문에 저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또 강하게 부딪히긴 좀 뭐해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아이디어를 모아봤더니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스티커 밑에다가 조그맣게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이 떡은 오늘 가로 열고 9월 1일 만들었지만 건강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꼭 드세요. 이걸 써붙이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깨알같이 또 이렇게 스티커를 또 수정 작업을 해서 해가지고 하여튼 뭐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잘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임식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 1학년은 모아놓고 나머지 2, 3학년들은 이제 교실에 앉아서 이제 유선으로 영상으로 이제 하는데 제가 입장하는데 굉장히 막 박수를 막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임사 떡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서 아이들이 일단 너무 환하게 해줘서 고마웠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저도 이제 그 옛날에 길 건너에 있는 국립철도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었다. 거기서 제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교장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선배도 될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한번 찾아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봤더니 교장실 그 출입문에 이제 보니까 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장실에 용무 있으신 분은 행정실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행정실장님한테 이거 꼭 있어야 되냐. 본인들도 그거 없으면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뜁시다 해서 뛰어버렸어요. 뛰어버렸더니 이제 학생들이 정말 막 점심때 먹고 나서 막 저는 좀 쉬고 싶은데 막 찾아오더라고요. 와가지고 한 학생은 뭐 정기적으로 오는 친구가 있어요. 2학년 학생인데 키가 191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형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았더니 금년에는 이제 지금 원래 이제 대부분이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특성화고등학교가 학생 모집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달라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1학년생 들어올 때는 2.5대 1이 된 거예요. 여기가 좀 인기가 좀 많아지고 방송에도 좀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도 이제 입학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가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여기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철도공사라든가 굉장히 인지도 있는 공기업에 취업하는 율은 아직도 작은 편이죠. 그래서 많아야 한 10명대 정도 되는데 제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취업할 수 있게 철도 운영기관, 코레일, 또 SR,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다 이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좀 소통하고 또 이제 철도 제작사인 뭐 현대로터임이라든가 아니면 우진산전 이런데 그다음에 또 나머지 철도 산업에 있는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학생들이 취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데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부영건설 회장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3층밖에 안 지어줘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리고 또 4인 일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4층, 5층까지 좀 증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제가 좀 간절하고 또 우리 다닐 때도 그렇지만 여기도 이제 그 가정형편이 굉장히 안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비는 자기가 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비하고 종심은 국가에서 다 해주는데 석식하고 기숙사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게 한 달에 한 3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못 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제하는 과정에서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침 식사를 여기는 기숙사에서 안 줍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뭐 결식아동 뭐 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월드비전의 취지하고 약간 결이 틀리다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중단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무튼 보면 굉장히 그 아이들이 착하고 밝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더 힘을 주고 희망이 되는 그런 교장의 역할을 하고 싶고요. 여러 우리 동문 우리 선교회 선배님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하여튼 더욱더 열심히 잘 지도하고 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그런 철도 산업의 인재로 제가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 하고 다음 질문 좀 궁금하셨다는 질문. 우리 저기 딸내미 우리 예은이가 기관사가 되고 싶대. 여자 기관사가 되고 싶다고. 예람이는 누나 예람이가 기관사가 되고 싶다는 여자의 도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냐면 지금 많은 학생들이 그 전철 기관사 있잖아요. 도시철도 기관사가 되고 이걸 이제 이종 면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종 면허를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여기를 학교 부설로 뭐 철도 아카데미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종 면허를 딸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철도 차량 정비 기능사 딸 수 있는 거, 산업안전 기사 따는 거, 이런 거 철도 관련 그 모든 자격증을 한 군데서 딸 수 있는 그런 그 학교 부설 아카데미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국토부라든가 이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요건이 기자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FTS라는 게 있어요. 전 모든 걸 갖다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가 있고 그게 한 대, 그 다음에 PTS가 5대, 기타 뭐 이런 게 있는데 FTS 한 대가 한 8억 9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TS는 한 2억 5천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좀 국토부나 아니면 성식교육청, 그 다음에 또 그걸 만드는 철도 산업계 통해서 만약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된다면은 그 리스를 해서라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과 중에는 우리 이제 일반인들 방학 때는 일과 후하고 방학 때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이종 면허를 받으려면은 한 예산이 교육비가 한 5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걸 받고 학생들한테는 성적 우수자들한테는 그냥 공짜로 좀 시켜서 학습을 좀 유도하는 그런 장치를 선물해가지고 그 일반인들한테 가는 그 수강료를 가지고 다시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많구나. 교직 이수한 게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근데 제가 그 교직 해가지고 지금 선생님 뭐를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제 친구들이 아직도 교직에 많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깜짝 놀라죠. 자기네들 아직도 잘 나가요 교감하고 있는데 어이 형은 어떻게 그 선생님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에 교장이 됐냐고. 그래서 그래 하여튼 예술 언제부터 예술 뒀어요 교회에 나갔어요? 저는 이제 교회는 어머니 모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수련회 가서 그랬습니다. 기계가 멋있게 하겠다. 질문하면 좀 질문하고 좀 예배도 좀 예배도 질문 선생님에 대해서 여기 남녀공학은 아니죠? 남녀공학입니다. 네? 420명 중에 여학생이 한 2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도 남자가 단데 여학생이 2명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만 따로 1층은 원래 사감실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부속실이 있어서 생활관이 4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긴 다 비워놨어요. 여학생 2명만 쓰게 하고 2층, 3층만 이제 남았어요. 예. 남녀공학이구나. 예.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생기겠다. 남녀공학이면.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이 좀 틀린 게 뭐냐면, 이제 이 생활관에 있을 때 저희들이 시험 기간에는 그 자율학습을 시키거든요, 의무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우리 의지에 반하게 억지로 그 자율학습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답변서도 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의 학생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지혜롭게 접점을 찾고 또 설득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자 임기가 몇 년이죠? 저는 딱 4년입니다. 그래서 임명장을 이제 대통령께서 주셨는데 그 임명장 안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2025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만 4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공무원이 보니까 딱 만 62세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67년생이니까 딱 맞아요. 그것도 정말 절묘하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여기 우리 선배님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철도공사에 정말 잘 나가던 뭐 상임이사 본부장 하신 분들도 저도 이제 본부장을 했지만 대부분이 이제 본부장급 하면은 이렇게 임금 피켓 안 하고 그냥 나가야 되거든요. 명퇴를 하면은 명퇴하고 있다가 이제 회사에서 취업 보도를 해주면은 민자액사 뭐 부회장, 부사장 감사 뭐 이런 데를 해줘요. 해주는데 그때 2년 정도 해주거든요. 2년 정도 해주고 자기가 받았던 명퇴금을 갖다가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제가 스스로 이걸 개척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죠. 여기 연봉이 지금 굉장히 세겠다, 교장선생님. 아닙니다. 그 교장 선생님 연봉은 저기 본부장 했을 때 연봉보다 작습니다. 아니 교사들이 연봉이 사실은 세잖아요. 교사들 연봉. 네. 그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공무원 보수 규정에 그 이렇게 임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청빙해가지고 된 공무원은 그래도 별도로 저거 하는 거야. 각급 공무원, 각급 공무원은 줘요. 근데 각급 공무원이 그 연봉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은 없어요. 각급 공무원의 중이라서 이제 준다 이렇게만 돼요. 별도 교사도 승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 별도. 저는 그냥 연봉제입니다. 승급도 없고요. 만약에 그 호봉을 다 따져주면은 일단 사대 나왔으니까 사대 나온 호봉 쳐줘야 되죠. 그 다음에 공무원 생활 18년 9개월 했던 거 쳐줘야 되죠. 공공기관에서 또 했던 거 쳐주면은 완전히 뭐 40%분들 군대까지 해서 하면 다 예. 받아요. 근데 그거 안 해주더라고요. 우리 저기 한번 교장실 언제나 저기 시간 미리 약속. 예. 교장실이 항상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니 왜 형님들은 가면 또 제가 결국 저 학생을 오늘은 저기 손님 오니까 오지 마 할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저기 교직 오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출근 시간이 아침 8시 20분부터 해가지고 오후 4시 20분에 끝나요. 그래서 교직은 뭐 여러 가지 복무 규정이 따로 있나 본데 점심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 시간에도
학생들을 케어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근로시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퇴근이 빨라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갑자기 교장돼가지고 전혀 그냥 뭐 진짜 하나의 은혜다. 네. 집이 다른 친구들 교감 진짜 다 하고 있는데 낙동과 한번 떨어져가지고 교장하면 대단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